근데 이번에 못 참고 좋은 차를 사버리면 앞으로 좋은 차를 살 일은 평생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안녕하세요,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차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요즘 20대 초반분들이 차를 많이 사러 와요. 물론 20대 초반에 차를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. 확률상으로 차를 사게 되면 부모님이 사준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할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샀을 때는 돈 모으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지는 게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, 완전 가성비 차량 모닝입니다. 아이씨, 경차 또 나왔네, 또 나왔어, 나올 줄 알았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 경차를 빼놓고는 사회초년생의 차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는 유지비가 적고 또 수리비가 적고 또 정비성이 용이한 그런 차량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닝을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. 이 모닝 같은 경우가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, 저 오늘 아반떼는 얘기 안 할 겁니다. 이 전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반떼 차량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성비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. 신차가에 비해서 단가가 심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모닝 같은 경우는 신차가 대비 강가율로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높아요. 그리고 이 경차가 경차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, 신차가가 생각보다 높아요. 신차가가 좀 비싼 것들은 1,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절대 경차라고 만만한 금액은 아니에요.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경차다 보니까 아반떼 이런 차량보다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초반에 강가 폭이 좀 큰 편입니다.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한 18년식, 19년식에 키로수 적당히 탄 차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옵션도 괜찮고요. 그래서 첫 번째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, 근데 나는 운전이 서툴고 고속주행도 많이 해야 되고 경차는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면 경차를 안 사면 뭘 사야 되냐? 요런 차 가성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지금 SM6 차량이거든요. 지금 사실 가성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나타나 K5보다는 비슷한 금액에 훨씬 더 좋은 옵션, 그리고 신차가가 높았던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. 이 SM6 모델이 한 16년식에 10만 킬로 정도 되는 모델을 사면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, 사회초년생들 굉장히 또 이게 좋아하는 옵션이죠. 그리고 전동 시트, 이 조수석에도 있다는 거는 운전석에도 있다는 거고, 또 이게 S링크, 요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스 오디오도 들어갔죠. 그리고 이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금액 대비 뭐 옵션이나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SM6 더 좋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K5의 MX, 그리고 LF 소나타, 그리고 뭐 요즘은 유라이즈까지도 한 1,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또 그런 걸 사면 깡통 옵션을 골라야 돼요. 최신식 옵션들을 나도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F 소나타 정도 가시면 그래도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을 1,000만 원 미만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SUV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? SUV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 미만으로 보실 거면 요런 차 있습니다. 이제 10만 중반 정도 된 차를 사야 됩니다. 왜냐하면 SUV 같은 경우는 세단보다 일단은 중고차 가격이 높아요. 신차가는 급은 똑같다고 해도 SUV로 고르게 되면 좀 더 금액이 올라가고요. 같은 금액으로 보면 키로수가 높아지고 연식이 좀 낮아져요. 이게 지금 14년식에 15만 킬로대인데 요런 게 지금 이제 한 70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것도 이제 현대차다 보니까 굉장히 정비성이 좋아요. 또 요거 투싼 말고도 더뉴 스포티지, 그 차량도 되게 정비성도 좋고 명차죠. 크게 공간적으로 불편함도 없고요. 그리고 뭐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트렁크에도 널널하게 뭘 신을 수 있고 레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사실 초년생들이 타기에는 뭐 절대 하차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게 30대의 하차감과 40대의 하차감, 그리고 20대의 하차감을 줄 수 있는 차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 20대 초반에 하차감은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차감이 있습니다. 모닝이던 SM6던 이 뉴투산 IX던 뭐든 상관없어요. 이 차가 있고 내 차에서 내린다는 것 자체가 차종 불문, 그게 하차감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나는 연식이랑 키로수가 좀 너무 많은 건 싫어,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좀 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거나 그래서 한 1,000만 원대의 차 중에서 좋은 SUV를 고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 사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인데요. 이런 차량이 지금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? 이게 지금 1,500만 원이에요 18년식에 8만 킬로대 주행을 했는데 1,500만 원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맞아요. 이런 차량들도 뭐 초년생분들이 나는 진짜 10년 탈 차를 보고 있어, 그래서 좀 더 비싼 차를 사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보여드린 차랑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정비는 굉장히 편한 차량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차량은 다르게 패밀리 SUV로 많이들 사용하는 차다 보니까 일단 사이드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. 근데 힐은 좀 웃기네요. 힐 한번 봐주시겠어요?
유리막 코팅? 이 차는 보니까 유리막 코팅도 해놓은 차입니다. 근데 이런 차가 와, 명차다. 저 지금 코란도 벤 차량인데, 저 차량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처음으로 차를 사준다고 했던 차인데 제가 안 탄다고 했어요. 저 차는 제가 어릴 때도 너무 좀 구형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안 받는다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겠다고 하고 아버지 스포티지를 막 빌려 타고 그랬었는데,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는 차가 지나가네요.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량의 급 자체가 높아지다 보면 기본으로 넣어주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만 추가를 하더라도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요. 얘는 뭐 지금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버튼 시동, 그리고 내비게이션,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물론 뭐 통풍 시트 같은 건 추가를 한 거지만 이런 추가 옵션이 달려있는 매물들을 잘 찾으면 가성비 있는 매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시세를 조금만 검색해 보신 분들만 해도 놀랄 거예요. 18년식에 8만 킬로대 산타페 매물이 1,500만 원이라고? 너무 싼데?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. 고급차 하면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이 뒷좌석에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,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산타페 뒷좌석 넓은 거는 또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극단적으로 자리가 뒤쪽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탔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죠. 이거 지금 좀 불편하긴 해요. 무릎이 안 닿이는데 이게 지금 너무 뒤쪽으로 해놔서 그렇고, 일반적으로 앞뒤 간격을 제대로 맞춰서 앉았을 경우에는 되게 뒷좌석도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는 차입니다. 이 밸류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또 전동 트렁크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SUV다 보니까 이런 활용도 지금 앞좌석으로 이제 넘긴 겁니다. 여기도 지금 넘기면 되거든요. 짐을 싣거나 친구들끼리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거야. 근데 나 혼자 차가 있어. 근데 8명이나 되네? 그럼 바로 눕혀가지고 이 뭔 개소리야? 자, 이렇게 1,000만 원 뭐 중반 요 정도 예산으로 차를 사려는 분들, 그리고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산타페 차량 완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도 이 산타페 못지않게 가성비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심지어 소렌토는 기본 옵션 자체가 산타페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아무래도 기아가 현대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좀 딸리다 보니까 동급 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소렌토입니다. 그러면 2천만 원대에서는 어떤 차량이 있나요?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 추천드리는 컨텐츠잖아요. 저는 2천만 원대의 매물은 추천드리질 않아요. 타치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처음에는 그런 차를 사면 되게 멋있을 수 있어요, 친구들 사이에서. 근데 이번에 못 참고 좋은 차를 사버리면 앞으로 좋은 차를 살 일은 평생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이게 그 정도급 차를 사게 되면 시드를 일단 못 모아요. 왜냐하면 2천만 원 넘는 차 사면서 사회 초년생분들이 보통 수입차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 이런 걸 사가지고 좀 가오를 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만약에 이런 A6를 샀다 생각해 보십시오. 당연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와, 너 수입차 타? 너 금수저야?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실상은 이런 차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, 진짜 한 달 내내 불판 닦는 돈 다 여기 갖다 바쳐야 되고,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 30살까지 갖다 칠게요. 30대부터는 이제 진짜 인생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시드를 충분히 모았고 이 친구는 하나도 못 모았죠. 그럼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의 차이예요. 1년은 진짜 많이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만 차이 난다고 칠게요. 그럼 그게 10년이 됐다,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럼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. 뭔가 재테크에 투자 자금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뭔가 창업을 할 때 그 초기 자본이 될 수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서 35, 40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더 그 차는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20대에 차를 참고 이제 돈을 모았던 이 친구는 30대, 40대에 훨씬 더 좋은 차를 살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20대에 나는 내가 버는 돈을 차에 몰빵이다, 보여주는 거에 몰빵이다 한 친구는 내가 첫 차를 샀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차를 계속 사게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가소비는 금물이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